자, 부산에서 50대 남성 흉기 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 자,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8일 밤 9시 부산 사상구의 한 길거리인데요. 한 50대 남성이 경찰들과 대치를 벌입니다. 이 남성이 들고 있는 게 바로 흉기입니다. 경찰이 남성에게 3단봉을 휘둘렀더니요. 이 남성 역시도 들고 있는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굉장히 급박한 대치 상황이었는데 잠시 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남성은 길거리에 쓰러져서 경찰들에게 제압을 당하는 모습이 잠시 뒤에 펼쳐집니다. 네, 지난 18일 흉기 난동을 부리던 이 50대 남성이요. 경찰에게 검거가 됐습니다. 자, 소장님. 네. 왜 저랬답니까, 도대체? 네, 바로 그 전날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술을 먹고 흉기를 몸에 지니고 나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벌금 때문에 흉기 난동을 부린 이 50대 남성. 황당한 건 자기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신고 내용에 있었는데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신고를 하면서 내가 사람 다 죽일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18일 부산 사상구의 이 만취한 남성이 전화를 해서 나 지금 지구대 가는 길이다. 흉기 4자루 들고 간다. 사람이 보이면 내가 다 해치겠다. 이런 내용의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한 겁니다. 경찰은 바로 이 신고를 받자마자 가장 최고 수준의 긴급 상황인 코드 제로를 발령을 했고요. 그래서 순찰자 3대, 강력팀 5명을 보내서 이 남성 수색에 나섰는데 이 남성이 어디에서 신고를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남성이 보니까 예전부터 좀 이상한 류의 신고를 한 전적이 좀 있네요. 지난해 청와대에 전화를 걸겠다. 그리고 40여 차례 112에 신고를 했던 전력이 있고 그때 당시 파악한 남성의 주소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이 수색에 나섰던 겁니다. 그래도 미리미리 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덕에 그렇군요. 자, 일단 소장님 금방 찾아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수색 한 15분 만에 금방 찾아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만취해서 길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문제는 흉기를 2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항복을 하거나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계속 대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흉기 하나를 경찰한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안 되겠다 싶어서 테이저건을 쐈는데 그래도 뭐 조금도 뭐 요동이 없이 계속해서 싸울 기세니까 그러다 공포탄을 쐈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실탄을 3발을 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한 발이 대퇴부에 명중을 했고 그래서 관통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분의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그 사람한테 다가가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그 허리춤에서 칼 2자루를 갖다가 꺼내서 휘둘렀거든요. 그 큰 칼은 31cm 정도 되고 작은 칼은 21cm 정도 길이가 됐습니다. 둘 다 핵광 그 다룰 때 쓰는 칼로 보였고 제가 칼을 꺼내라고 고집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휘두르길래 공포탄을 먼저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큰 칼로 휘두르고 있어가지고. 자, 경찰 대응에 그러니까 뭐 버려 뭐 이런 거에 전혀 대응을 안 타가 저런 화를 당한 건데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 여러분, 실탄 쏜 경찰 절대 징계하지 마세요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오죽하면 누리꾼들이 이런 댓글을 달겠습니까? 어떤 영화에서 이제 그 기억날 겁니다. 총은 어떻게 쓰라네요. 총을 던져서 맞춰라고 있다. 왜냐하면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한 요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무기 사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상당하다고 이게 인정되면서도 쓸 때는 필요 최소한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는 안 되고요. 지금 실탄을 쓰려면 3번 정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아마 맞췄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실탄 중에 하나가 관통을 했어요. 다리 쪽으로 관통을 해서 병원에 가 있는 상황이고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대퇴부 맞았어요.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진짜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진압하는 장면 보면 흉기를 막 휘두르는데 일단 3단봉으로 먼저 제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위험해요. 그럼요. 근데 사실 저 상황에서 바로 뭐 총기를
먹근에서 테이저건. 대응하기 힘들었으니까 테이저건 쏴서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됐었던 것이고. 요즘 뭐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옷이 두꺼워서 맞아요. 제대로 테이저건은 되지 맞고 예 그게 안 그 됩니다. 상황에서도 흉기를 계속 버리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아마 흉기 버려 이런 건 계속 반복을 하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총기까지 사용하게 됐던 건데 저는 천만다행인 건 저 남성이 내가 흉기 지금 네 자루 들고 지금 다 죽이러 갈 거야라고 할 때 뭐 이런 X 하면서 장난 전화야라고 생각하고 끊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요. 일반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흉기를 뭐 쥐고 있다. 그다음에 묻지마살을 예고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두루 판단해서 코드 제로를 발령해서 신속하게 저 남성을 제압했다는 건 굉장히 그래도 경찰의 대응이 아주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이 사람은 말이죠. 음주운전 때문에 벌금 냈어요. 잘 냈으면 그걸로 그냥 끝났을 끝날 걸 일이잖아요, 같아. 사실은. 괜히 저래가지고. 일단은 특수자가 붙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등으로 지금 입건한 상황인데 저는 이거 말고도 저 위험한 물건 쓰는 모습 자체가 뭐 살인 미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을 한 상황인데 다른 것들도 판단할 여지가 있어요. 또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죄가 이 경하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구속이나 징역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경찰관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 세례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